예, 차트를 통해서 이번 주 증시를 되돌아보고 또 다음 주 증시까지 전망해보는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이번에는 함께 하겠습니다. 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벌써 한 주가 갔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게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쭉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지난주에죠.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이번 주에 이 FOMC 이전까지 계속 3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FOMC 이후에는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일정이 좀 확인이 되면서 조금 코스피가 주춤했는데요. 하지만 오늘까지 코스피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267.9선에서 마감을 예. 했습니다. 개인이 장을 이끄는 좀 장세가 이어졌었는데 개인이 이번 주에 2조 1천억 가량 사들였고 또 기관은 1조 1천억 원, 외국인이 1조 원어치 팔아치웠습니다. 또 백신 접종률이 좀 높아지면서 서비스 업종이 큰 폭으로 좀 올랐고 의료 정밀 기계 업종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통신과 금융 업종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 뭐 코스피도 코스피인데 사실 코스닥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 4월에 이제 지수희 기자가 직접 또 천스닥을 넘어섰다 이렇게 기사를 쓴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 주에 다시 재돌파를 했거든요. 이게 네. 얼마 만이죠? 네, 어제 2달여 만에 다시 천스탁을 회복을 했는데요. 지난 예. 4월 27일 이후에 900선에서 계속 움직여 왔습니다. 음. 어제 천선을 또 회복을 했고요. 오늘은 1천선 위에서 또 상승을 마감하면서 안착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코스닥도 개인이 좀 지수를 이끄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차트 보시다시피 코스닥 종가 계속해서 쭉쭉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좋은 흐름을 보여준 한 주였는데 여기에 또 힘을 보태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입니다. 사실 지금 카카오 주주분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들리는 거 제가 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네이버랑 카카오의 시총 3위 경쟁, 좀 소위 말해서 꿀잼이었거든요. 네.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카카오가 네이버의 시총을 넘어선 것은 지난 15일입니다. 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같은 주요 자회사들이 상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7거래 연속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63조 원대의 네이버 시총을 단숨에 뛰어넘었는데요. 다음 날에는 카카오의 공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기도 했고 예. 네이버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가량 주가가 상승했고 다시 시총 3위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가 장 마감 이후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참여할지 말지 잘 모르겠다, 미확정이다라는 공시를 내면서 예. 다음 날 다시 이 카카오의 시총 3위 자리를 내줬는데요. 오늘 다시 4% 넘게 카카오가 상승을 하면서 예. 이번 주 시총 3위 자리는 카카오가 차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요, 이 카카오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그 액면 분할 이슈 또 그리고 계열사 상장 등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이나 콘텐츠 모빌리티 등의 플랫폼 확장성으로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게 그냥 뭐 네이버랑 카카오가 시총 경쟁을 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 이렇게 저력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올라왔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이 산업 구조와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변화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10년 전과 그 현재 시총 상위주를 좀 차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예. 10년 전과 현재 1위는 역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부동의 1위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10년 전에 약 시총 120조였는데 지금 한 4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예. 좀 자세히 면면을 좀 살펴보면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같은 제조업이 주로 증시를 좀 이끌었다면 예. 10년 후 현재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이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또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좀 이름을 올리면서 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그 산업이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시총 상위주 10개의 규모도 10년 전에 비해서 약 2.5배 정도 커졌습니다. 예, 그렇네요. 지금 뭐 현재 상장돼 있는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면은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눈에 띄고 바이오 이런 첨단 산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시장 흐름도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이번 주 가장 또 중요한 이슈를 꼽자면 또 이스타항공 인수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부분도 재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쌍방울이 사실 이스타항공 인수의 고배를 마시면서 이번 주 주가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맞습니다. 주 초에 이스타항공 인수 전에 쌍방울이
화물이 단독으로 좀 참여를 하면서 주가가 이틀 연속 치솟았었는데 최종적으로 건설회사 성정이 인수를 하기로 확정이 되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쌍방울은 7% 가까이 빠졌고요. 이번 주 전체로 봤을 때는 1.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참 시장에서는 먼저 하림이 이제 유력 인수자로 거론이 됐는데 하림이 먼저 포기를 했고 쌍방울도 이렇게 인수가 물 건너가면서 결과는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스타항공은 성정의 품으로 들어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가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면서 다음 주도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또 눈여겨볼 만한 일정들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어제 아마 그 FOMC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요. FOMC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개별 위원들의 좀 발언이 나올 예정입니다. FOMC 이전까지는 연준 위원들이 사실 그 발언을 삼가하는 블랙아웃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말을 못했는데 FOMC 이후에는 좀 그 발언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좀 다루셨겠지만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할지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리고 몇 달간 이걸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즉 1,200억 달러에 이르는 자산 매입 규모를 당분간은 좀 유지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의 시점을 올해 연말쯤으로 보고 있고 또 2023년까지 약 0.5%포인트 두 차례에 거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18명의 연준위원 가운데 13명이 모두 2023년에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연준위원들 개별 의견들을 좀 청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FMC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번 FMC에서 그래도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좀 간단한 윤곽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FMC 이후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한국경제TV가 FOMC 이후에 9개 주요 증권사 센터장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하반기 코스피 예상 밴드를 3,300에서 3,500, 또 더 높아졌네요, 3,500으로. 네, 그 하반기까지 본 것이니까요. 3,600으로 선으로 잡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역시 하반기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이 불안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8월에 있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7, 8월에는 조정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조정 국면을 맞이했을 때는 성장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조금 더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기대해서 아마 채권시장보다는 좀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그럴 때 당연히 성장주로 갈아타는 전략을 쓰자는 얘기죠. 예, 잠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하반기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이런 얘기로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당장 이번 주가 또 최고치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전략을 또 잘 짜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또 수치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올해 수출 증가율 차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5월 상황을 보면 지난 5월 수출액이 507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서 45.6%나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는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지난달에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 그 외에도 자동차와 석유 제품 또 바이오헬스, 2차 전지에서도 골고루 수출이 성장을 했는데요.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증시에서 중요한 이벤트들이 모두 끝나고 이제 다음 달 실적 시즌을 준비하는 무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역시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반기에 유망한 업종들을 좀 차트로 정리를 했는데요. 대부분 반도체와 자동차, IT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콘텐츠주와 경기 민감주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주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역시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분간 어쨌든 콘택트 환경에서 경기 민감 소비재들 중심으로 좀 더 긍정적인 그 주가 흐름을 이어질 것 같아요. 코로나 국면에서 실적 부진을 이제 벗어나는 업종들이 유통이라든지 여행, 레저, 그다음 서비스 이런 쪽이니까 이런 쪽이 3분기 중에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4분기로 하게 되면 여전히 그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쪽 업황도 여전히 양호한 상황에서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예,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의 시장 전문가들의 조언 또 잘 참고하셔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살펴볼 일정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또 주목해야 될 일정들 추가로 있을까요? 네, 다음 주 23일에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선 위에서 이 수치들이 움직이고 있긴 한데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도 경기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꼭 꼼꼼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각국에서 발표될 경제 지표들 특히나 주시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